네,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광안대교와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기반시설과 공공인프라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의 사업과 역할, 비전, 그리고 2월부터 시행되는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관한 얘기 두루 나눠보죠. 부산시설공단 배종근 기획홍보실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제가 이 공부하면서 부산시설공단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에 이렇게 밀착해 있는지 몰랐거든요. 광안대교부터 부산시민공원, 태종대 유원지, 그리고 자갈치 시장과 지하상가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먼저 부산시설공단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부산시설공단은 1992년에 부산시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부산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도시 기반 분야에서는 광안대교를 비롯해 도시 고속도로와 19개 터널, 73개의 공유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자갈치 시장 현대화 건물, 지하도상가, 버스터미널 사업소 등 상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레포츠 분야로 스포원파크와 경주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문화 분야 중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민공원, 북한친수공원, 어린이대공원, 건강공원 등 도심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 분야에서는 영락공원 등 장사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 스포츠센터,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 핸드볼팀과 사이클팀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화체육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두리발까지 공단에서 운영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알던 것보다 사업 범위가 넓습니다. 예. 공단에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면 이점이 있습니까? 예, 저희 시설물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시설 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시설공단 최초로 기계 설비 성능 점검업을 등록하면서 자체 점검 능력을 확보하여 예산 절감과 기술 경쟁력을 높인 사례처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경영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므로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재정적 효율성, 운영의 자율성,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23년에는 부산지방공단 이 스포원과도 통합을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023년 5월에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스포원과 통합을 했는데요. 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인 통합이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네. 지난해 10월 통합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7개의 노동조합과 꾸준히 소통하며 통합 단체 협약도 체결했고 세 차례에 거친 인사 교류를 통해 양 조직 간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예. 또 지난해부터는 디자인 경영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근데 저는 디자인 경영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공단에서 디자인 경영에 주목한 이유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경관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상적인 도시 경관 조명이라든지 정돈된 안내 사인물, 효율적인 편의시설, 창의적이고 간결한 팩토그램 등 개발시설을 넘어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공공 디자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디자인 경영을 선포하고 뒤이어 8월에는 미래 디자인팀과 시민공감 비스코 디자인 점검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공공시설 디자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 디자인 정비 사업으로 도시 이미지를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신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2월부터 도입되는 이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저는 일단 광안대교를 지나가면서 직접 보긴 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띠링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이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란 차량이 통과할 때 요금소에 멈추지 않고도 통행료를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돈을 낸다. 예, 바로 예 통과하고 이제 그 사후에 통행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하이패스와는 뭐가 다릅니까?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요. 기존 하이패스와 유사한 점도 있는데 네. 요금 인식 체계 자체가 다르고 다차로 결제가 가능해 교통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강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통한 자동 납부 방식도 있고 통행 후 15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하이패스나 사전 등록 이용자에게는 경차, 소형, 대형, 특수 차량 등 차종에 상관없이 100원을 할인해드리고 100원을 할인해드리는 할인 요금 이벤트도 있으니 네. 결제 수단 사전 등록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강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스템 시행 첫날인 2월 1일에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무료 통행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예. 만약에 하이패스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예. 이제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자동 납부도 되고 예. 15일 이내에 납부해도 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2월 1일에는 무료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요금소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면 요금소가 필요 없으며 하이패스 인식을 위해 속도를 늦출 필요도 없어 그렇죠. 교통 정체 해소에 도움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배기가스 감축에 따른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며 교통 체증 완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장님 이번에는 이 스마트 톨링 도입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 2028년 5월이면 광안대교가 무료화될 예정인데 70억 원이나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우선 스마트 톨링 도입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요금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와 강안대교 접속도로가 수영 강변 요금소 위치로 연결되면서 요금소 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또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정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차량 번호 인식이나 통행 기록 등이 혹시 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는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수집되는 정보는 오직 통행료 징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나면 즉시 파기됩니다. 또한 사전 등록 시스템도 철저한 보안 아래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납 차량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데 이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이 스마트 톨링 도입 후 매달 15,000건 이상의 미납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미납 문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사전 등록 할인 제도를 통해 자동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100원이라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15일간의 자진 납부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6월부터는 AI 보이스보츠를 통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미납 고지도 먼저 전자고지서로 발송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우편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하자면 2월부터는 광안대교에서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통과한다. 요금은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스마트 톨링 방식으로 징수한다. 하이패스나 사전 등록 시 100원의 추가 할인도 있다. 이 정도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말씀 나눈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나 요금 미납 문제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시스템인 만큼 부산 시민들이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5분쯤부터 가안도에서 우리 공단의 전 간부들이 네.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전 간부들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요 지점에 네. 저희가 스마트홀링 관련 프랭카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실장님. 부산 영락공원과 부산 추모공원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연휴 동안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면서요. 아, 예. 먼저 부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이 설 연휴 6일 동안 확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많은 참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5일부터 30일까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봉안당 참배 시간을 2시간 늘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니 참배하실 시민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깨끗한 고령화 추세에 최근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화장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찾지 못해 사일장을 하거나 원정 화장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 네. 영락공원에서도 지난달부터 전체 화장로의 가동 횟수를 하루 7회에서 10회로 늘렸다가 수요가 많아 지난주 12회로 더 늘렸고, 오늘부터는 총 1일 13회까지 추가 가동하기로 결정해 긴박한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와, 하루 7회에서 13회까지 늘었습니다. 정말 풀가동인데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 수요 대응을 위해 지난해 30억 원을 투입해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올 연말까지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장로와 운영설비 15개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모공원은 봉안시설 만장이 임박해옴에 따라 지난해 1단계와 올해 2단계까지 총 1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봉안당 정설 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 지어 총 31,392기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초고령 사회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그리고 그 이후까지 부산시설공단과 연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공단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설 명절도 앞두고 있고 아직 새해니까 2025년 공단이 준비하는 변화 그리고 계획들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의 지난 10년간의 성장 스토리가 시설관리 하드웨어의 도시 인프라 다각화였다면, 향후 10년의 미래 성장 전략은 문화와 예술, 관광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소프트웨어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지역 최초 클래식 공연장 부산 콘서트홀, 웰리스 복합 문화공간인 부산 복합회신센터, 그리고 해양수산관광 명소인 자갈치 아지매 시장, 북한 진수공원 등 새롭게 인수하는 사업들을 조속히 운영 안정화하여 도시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저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시설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돌아갈 때는 딱히 드러나지 않는 게 바로 부산시설공단 같은 기관이겠죠. 하지만 우리 일상 구석구석 스며있는 임직원들의 손길과 노고 오늘 함께 되짚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 곧 임박한 광안대교 요금 징수 시스템 전환,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부산시설공단 배종근 기획홍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